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봄볕이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퉁이에 마련된 좁은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발을 디딘 사회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모니터 속 차가운 빛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 위로 촘촘히 박힌 숫자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꿈틀거렸어요. 끝을 알 수 없는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하루 종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메일함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내리는 업무 요청들은 폭우처럼 거칠게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였습니다.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컴플레인 전화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전화를 받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서류 업무를 할 때가 많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업무와 예측할 수 없는 거래처의 요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 무렵 제게 가장 필요했던 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낼 출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곳이 집 근처에 자리한 미용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길어진 머리를 다듬으려는 마음으로 발을 들였던 그곳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가위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듬감, 따뜻한 물이 두피를 적시는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간을 감싸고 있던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메마른 일상에 지쳐있던 제 마음에 작은 단비가 되어주었거든요. 고객님 얼굴에는 지금 이 스타일이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응시하며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를 유영하듯 스며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섬세하고 자연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제게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은밀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 한쪽이 미묘하게 비대칭이었거든요. 그동안 다녔던 미용실에서는 그 특징을 제대로 말해주는 이가 없었다 보니 결과물은 늘 어중간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가위를 드는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레이저처럼 정확했거든요. 제 머리의 생김새를 마치 지도를 읽듯 세심하게 탐구하더니 한 올 한 올 계산된 듯한 손놀림을 보여줬습니다. 비대칭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개성 있는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그 솜씨에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완성된 헤어스타일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머리 스타일만으로 이토록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으니까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다들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완벽함에 매료된 채 어느새 그곳에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느 때는 두 번까지 그곳을 찾아가며 머리를 손질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와 나누는 대화의 폭도 넓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일상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겪는 크고 작은 좌절들, 마음 한편에 웅크리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면 그는 언제나 진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인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처들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그에게 털어놓을 때면 그는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제 이야기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마치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듯이 말이죠. 그렇게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흘러가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들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제게 그가 건넨 한마디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것 같거든. 말만이라도 고마워. 난 자기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다 보니 대단하다 싶어. 나도 학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걸 뭐.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갔잖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는 학벌도 안 좋은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봐.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은 그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 따뜻한 고백 속에는 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다 보니 어떤 이들에게는 성급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 확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탐탁지 않아 했는데 그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에는 오직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런 사랑이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은 겉보기처럼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직감적이었던 것인지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스스로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망설임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눈빛에는 답답함과 의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 물음에 최대한 가볍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급한 것도 없잖아. 요즘은 다들 출산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계속 혼인신고하라고 난리라서 그렇지. 급한 일도 아니고 나 지금 회사 일로 정신 없잖아. 회사 일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겠지만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직감 같은 것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부터 작은 균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편의 변화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아침 시간 평소라면 벌써 씻고 나와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야, 출근 안 해? 조심스럽게 건넨 제 질문 뒤로
뭔가 심상치 않은 공기가 방 안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 헤어샵 그만뒀어. 어제가 마지막이었어.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갑자기 왜 그만둬? 월급도 너무 적고 사장도 정말 별로야. 다른 디자이너들한테는 월급도 훨씬 더 많이 주면서 나한테만 적게 주더라고. 내가 실력도 좋은 편인데 웃기는 거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몇 년씩 다닌 사람들이고 자기는 그 샵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한 거잖아.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는데요. 이전 헤어샵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나왔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도 사장이 자기 실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리고 나서야 사후 통보하듯 알려주는 그의 모습에서 결혼 초기부터 느꼈던 미묘한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그만두기 전에 나한테는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던 것인지 남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변명을 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나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머리 스타일을 해줬거든? 근데 안 어울린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컴플레인을 거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객님 얼굴을 탓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말해버려서 컴플레인이 크게 걸렸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지만 남편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분명히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해줬다니까? 못생긴 자기 얼굴을 탓해야지 왜 나한테 난리냐고. 이제 헤어 디자이너 그만하고 다른 거 알아볼 생각이야. 진상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미칠 지경이야.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산산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보여주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눈앞에 서 있는 건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그럼 어디 다른 데 다닐 곳이라도 있어? 대책은 세워놨냐고.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남편의 태평한 대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고 헤어샵을 다시 알아보라며 설득해봤지만 남편은 그 일 자체가 신물이 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결국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강제로 취업시켜야 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소개해준 곳이니까 내일 여기로 면접 보러 가. 알아봐준 성의를 봐서라도 성실하게 해야 해.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이런 작은 회사에 들어가란 말이야? 헤어샵 그만두고 몇 달 동안이나 집에서 빈둥거렸는데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불만과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회사 생활에서 남편은 2달 정도 별다른 말 없이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일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월급 얘기가 없네? 생활비는 언제 줄 거야? 조심스럽게 꺼낸 제 말에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월급으로 잘 생활했으니까 내 월급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었어? 그 순간 혈압이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월급만 가지고 엄청 쪼들려서 살고 있는 거 자기도 잘 알고 있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돈 입금해. 그때쯤은 남편에게 서서히 질려가고 있던 상태로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이혼이란 단어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이 가경이라고 했던가요? 남편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은 나 대출이 좀 있어서 그거 갚느라 돈이 없어. 미안해. 자기가 소개해준 곳 월급도 워낙 적은 편이라 대출 갚기도 벅차거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 사실 결혼 전에 엄마가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 다른 것도 아니고 치아가 아파서 그런 건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드렸어. 남편의 태평한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니요.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왜 자기가 그 돈을 다 감당한 거야? 형제가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은 애들 키우느라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출받아서 드렸어.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건데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주변에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날리는 사람이 태반인데 나 정도면 성실한 편이잖아? 별일 아니라는 듯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지만 배신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문제는 한 달 뒤 남편이 던진 폭탄 같은 소식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마치 오늘 뭘 먹었는지 이야기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 회사가 규모는 작긴 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일도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될 만한 그런 곳인데 대체 왜 그만둔 거야? 제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을 말도 안 되게 많이 시키더라고. 며칠 전에도 야근하라고 하길래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사표 내버렸어. 내가 그런 대우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집안이 떠나가라 벌인 말다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며칠 뒤 예고도 없이 시어머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얘들아, 나왔다. 내가 자주 찾아오는 편도 아닌데 며느리 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 거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어머님의 모습에서 이미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집이 좀 엉망이어서 미리 정리할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남편이 퇴사 이후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지냈던 터라 분명 남편이 시어머님께 자신만의 버전으로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입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말투에서 이미 남편을 감싸고 옹호하려는 의도가 물씬 배어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첫 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니들 혼인신고는 언제 할 생각이니? 슬슬 애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어요. 바쁘기도 하고 아이는 아직은 생각이 없어서요.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도 바로바로 하고 애도 얼른 낳아야지. 그래야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법이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지금 저 사람 대출도 있고 회사도 그만둔 상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와중에 무슨 애를 낳겠어요? 저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 잡고 대출 다 갚을 때까지 애도 안 낳고 혼인신고도 안 할 생각이에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용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까짓 대출쯤이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바로 취직할 수 있구만. 뭔 걱정이야. 오히려 자격증 하나 없는 네가 더 걱정인 거지. 자격증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일할 생각 자체가 없는데. 글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취직한다고 했잖니. 그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은 작정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소파에 놓인 쿠션을 집어들더니 제 등짝을 힘껏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못된 게 어디서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내가 네 친구야? 쿠션이 등에 부딪히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간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시어머님 손에서 그 쿠션을 빼앗아 버리고는 남편의 등짝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 놓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님을 부축해서 아주버님 댁으로 피신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의 울음소리가 계단까지 메아리치며 들려왔는데요. 그 이후의 일들은 모든 분이 짐작하신 대로 우리는 결국 헤어짐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택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사이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만 삭히고 계셨던 부모님이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헤어지라고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알아봐 주셨거든요. 딸이 더 이상 그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쿠션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패여버렸다는 것을 남편 스스로도 인정했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의외로 남편은 순순히 헤어져 줬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순히 헤어짐을 결정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짧은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에도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상처투성이었던 마음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제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인연은 언제나 운명처럼 다가오는 법인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엄마 친구분으로부터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전 남편에게 워낙 실망하고 질려있던 터라 처음에는 마음을 닫은 채 확고히 거절했어요. 다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꺼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 조카도 파혼을 했던 모양이야. 엄마, 파혼이랑 이혼은 완전히 다른 거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너도 그때 혼인신고는 안 했잖니. 그 조카도 1년 넘게 동거를 했던 모양인데 여자가 대학원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해서 성신성의껏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냥 잠수 타버린 거야. 이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암튼 그 조카도 한동안 넋이 나간 채로 살았다나 봐.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고 있다잖니. 오죽했으면 그쪽에서는 한눈 안 팔고 성실한 사람이면 그냥 다 된다고 했다잖니. 그럼 내가 이혼한 사실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말했지.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하니까 진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깟 혼인신고가 뭐가 대수냐고 했다나 봐. 아주 크게 대인 모양이야. 홀어머니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사람 자체는 참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 이번에는 엄마가 제대로 검증을 거쳤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봐. 사진 봤는데 인물도 괜찮더라고. 엄마 아빠 소원인데 그거 하나를 못 들어줘?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빠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의 표현을 보였어요. 두 분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팅이라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밥만 먹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그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짠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꺼내자 그의 굳어있던 입가에 조금씩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나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이 왠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가 연락을 해왔고 몇 번 더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다 보니 믿음이 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성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에 그가 차 트렁크에서 과일 박스를 몇 개나 꺼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뭐야? 우리 본가 근처에 과수원이 하나 있거든. 엄마가 거기서 직접 눈으로 보고 선별해서 보내주셨는데 영주 부모님께 드리라고 해서 받아왔어. 근데 혹시 불편하면 안 받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직접 보내주신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진짜 신선한가 봐. 과일향이 이렇게 진할 수가 있구나. 엄청 신선한 걸로 신중하게 선별했다고 하시더라고. 과일 상자를 보며 감탄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저기 앞에 마트 좀 다녀왔어. 안녕하세요. 그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가워요. 듣던 대로 인상이 참 좋네요. 엄마, 준호 씨 어머님이 과일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 진짜? 귀한 과일들을 이렇게나 많이 받아서 어떡한다니? 아닙니다. 엄마는 오히려 혹시나 불편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어요. 불편하긴 정말 고맙죠. 그러지 말고 우리 이 근처에 가서 간단히 맥주 한잔 마실까? 준호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그럼요. 저는 무조건 시간 많습니다. 그가 어찌나 큰 소리로 힘차게 대답을 하던지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더욱 가까워져 갔고 그 뒤로는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다 보니 엄마가 반찬도 자주 해다 주셨고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자주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동생과도 금세 친해져서 가족 모두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릴 정도였어요. 또한 남자친구 어머니도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시어머님의 말씀에 엄마가 눈물까지 떨궜어요. 우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딸이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헤어진 일이 있습니다. 사부인 눈에는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예쁘게 좀 봐주세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도 쳐주시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부인, 우리 아들은
더한 일을 겪었는걸요.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원래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잖아요. 우리 준우가 그때 호되게 당해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예쁜 영주를 만나서 요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영주한테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애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살 생각입니다. 홀어머니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손 안 버릴 만큼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주야, 앞으로도 우리 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렴. 그 말에 엄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런 아픔을 겪는 동안 엄마도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만 힘든 것처럼 철없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죄송한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도 세상에 그런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랍니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은 그때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신 중에 직접 빚은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새벽 기차를 타고 직접 만두를 들고 오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성어린 마음 덕분에 부모님과 시어머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부모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예약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자 엄마가 아들에게 장난스레 말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한테 담배 좀 끊어요 해봐. 그런데 그 말에 아들이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나도 초콜릿 끊기 힘들었지만 치과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바로 끊었잖아. 아버지도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어. 아버지, 할 수 있다. 그 순간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서준이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서준아, 엄마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시어머님이 손뼉을 치며 말을 꺼내자 엄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부인,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죠. 세상에 우리 사이만큼 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없을걸요. 우리 사이가 황금복덩이죠, 황금복덩이. 우리는 사위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엄마와 시어머님의 다정한 대화 속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첫 번째 결혼에서는 큰 고생을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덕분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